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5분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공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항상 총선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대폭 물갈이를 하겠다. 또 이번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정가직설에서 이번 총선의 공천 이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심재범 변호사 그리고 나철성 강원 평화경제연구소장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각 당의 공천 기준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의 공천 관련 이슈를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예, 결국 현역 의원이 어느 정도 재공천을 받겠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컷오프 그리고 그 감점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경선 방식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냐라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교체 지수라고 있습니다. 교체 지수를 이제 여론조사라든가 당무감사라든가 기여도라든가 면접을 통해서 이제 교체 지수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교체 지수가 4대 권역으로 나눠서 그 권역별로 해서 10% 이하인 현역에 의해서는 컷오프 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7분 정도가 컷오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10% 하위 10%를 넘기더라도 하위 30% 이하일 경우에는 경선에서 20%를 감점을 하게 됩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동일 지역구의 3선 이상의 의원인 경우에는 15%를 추가적으로 감점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의 의원인 경우에는 만약에 그분이 30% 하위 교체 지수가 30% 이하로 이제 점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35% 핸디캡을 갖고 선거에 임해야 되는 경선에 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경선 방식도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에서는 그 여론조사 일반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50대 50% 정도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열세나 박빙 지역에서는 8대 2 비율로 한다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 특징입니다. 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민주당은 작년부터 세 단계를 밟으면서 공천 룰을 확정을 했는데요. 작년 5월 달에 중앙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 참여 경선제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정을 하면서 국민 참여 50% 그리고 당원 50%에 대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후보를 확정하도록 하고 특히 도덕성과 자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공천을 더욱더 확대한다라고 하는 기조 속에서 성폭력자랄지 학교폭력이랄지 가정폭력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천 배제를 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달에 총선 기획단이 발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특히 현직 지역위원장이 없는 지역이랄지 불출마 지역 17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전략직으로 선정을 하고 청년이나 여성을 안배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했었고 또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인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원천 배제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발족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확정을 했는데요. 5대 혐오 범죄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특히 성범죄랄지 가정폭력이랄지 학교폭력이랄지 증오 발언 관련된 내용들을 했던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다수의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물갈이를 하겠다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공천에서 뭔가 대대적으로 변화를 주려고 하다 보면 또 내부적으로 갈등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번 공천 작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없는 검증위원회라고 하는 새로운 단계를 밟아가지고 진행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상당한 좀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1일 날 인현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번에 공천의 과정 속에서 예전에 있었던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부패 혐의자에 대해서도 대법원 확정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으로 해서 공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울산시장과 관련된 이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문제가 됐던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격 심사를 받았고 돈봉투 사건을 해가지고 현재 국회에서 문제가 됐고 현재 1심에 기소 중인 노영민 의원 같은 경우도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거는 현재 송영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와 연루된 상당수 현역 의원들이 있는데 이들도 결과적으로는
면죄부를 주면서 통과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들에 있어서 일부들이 어찌됐든 간에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무더기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네. 유권자들에 대한 혼선뿐만 아니라 국고를 낭비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인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예. 공천이라고 하는 것들이 고무줄 공천 기준을 적동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당내 반발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 이 내부 갈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우리나라 헌법 제8조 2항에 보면 정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나 조직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따라서 공천도 정당의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것은 뭐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쪽에서는 이쪽 그 후보가 좋은 후보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저쪽에서 저쪽 후보가 훌륭하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네. 그것이 아니라 내 사람, 내 특정 계파나 특정 인물에 의해 가지고 추천이 되고 좌우가 되는 공천이 된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반민주적인, 반헌법적인 행태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세 지역에 내 인물, 내가 추천하는 인물이라든가 내 계파 있는 사람을 내려보낼 경우, 공천이 될 경우에는 사실상 그 우세 지역에서는 그 후보가 어지간하면 당선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물이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격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천이 상당히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실상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사이 어떤 공천의 힘겨루기가 계속 예상이 되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뭐 친명, 뭐 반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천에 있어 상당히 갈등이 예상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런 헌법적인 어떤 가치에 부합하는 공천 과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의심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강원도 이제 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이런 공천 기준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당의 의지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사실 관심이 가는 지역구는 8개 지역구 중에서 그 한교 의원, 현역 네. 의원으로 있는 한교 의원과 권성동 의원 지역구입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이제 그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하신 지금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 룰에 따르면 상당한 핸디캡을 갖고 선거에 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동일 지역구에 3선 이상이기 때문에 15%의 감점 비율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교체 지수에서 하위 30%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는 20%가 추가적으로 이제 감점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구에서 새로운 경쟁력 있는 인지도 있는 후보가 경선 후보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박빙의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이제 김한근 전 시장이 이제 그 후보 이제 출마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네. 했는데 만약에 복당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로 경선 신청을 할 경우 후보 신청을 할 경우에 그 정도 인지도가 있었을 때 그리고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35%, 15%부터 35%의 감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 해당 35%의 감점이 될 경우에는 사실상 상대 후보가 40% 언저리만 그 득표를 네. 하더라도 사실 당선은 그 경선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본선에서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두 지역이 상당히 지금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 핸디캡이 상당하네요. 지금 핸디캡이 그 자신이 이제 득표한 비율에 예를 들어서 60%를 득표하더라도 핸디캡이 35% 작동하게 예. 되면 실질 득표 반영률 한 39% 정도가 되게 됩니다. 예, 그 선거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이 공천 기준들이 강원도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공천이 일정이 시작했다라고 보면 파악할 수 있거든요. 예. 지난 20일 날 공천 접수를 실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 해서 두 가지 조사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현지 직접적으로 청취를 해가지고 평판도 조사를 하고 있고 네. 또 여론조사를 직접 전화 여론조사를 하면서 현재 공천 자들에 대한 현재 점검 및 평가가 좀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현지에 대한 평판도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한 이 정량적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특히 도내 8석 중에 2석만 현역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6석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현역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하게 준비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네. 특히 이 과정 속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한 부분들 특히 이 5대 이 혐오 범죄와 관련된 것들을 반영이 어떻게 점수가 될지 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좀 포인트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선거의 시작은 이제 공천인데 유권자들께서도 자세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